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수치에 화들짝 놀란 모습이고요. 더불어 미국의 국채금리도 급등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증시가 가라앉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변동성이 클 것이 전망이 되는데요. 미국 증시의 시향과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돌파하면서 다시 내려앉고 말았는데요. 다우지수는 오늘 1.47%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81%가 하락을 하며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2.1% 주저앉으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오늘 모두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간밤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분야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기초 소재 부분이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오늘 좋지 않은 증시의 영향으로 모두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간밤에는 좋지 않은 증시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동성 지수 또한 다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기술주 기업들의 대표 기업들인 만큼 주가가 다들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개의 ETF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 역시 오늘은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가 하락의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모두가 3%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2차전지 부분도 모두가 2%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는 혼잡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율주행 테마의 DRIV ETF는 정규장에서 하락한 것보다는 시간의 장에서 상승한 폭이 더 크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다음은 애안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분야가 하락의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모든 ETF의 주가가 2%가량 하락한 것 같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흐름을 뒤집을 만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인데요. 오늘 역시 기술주들의 대표적인 분야들인 만큼 모든 분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버스 부분도 2.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들도 전부 2%가 넘게 하락을 했고 모두가 아쉬운 하락장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도 흐름을 바꿀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사이버 보안 ETF인 버그 ETF가 1% 이상 추가적인 하락세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ARKK ETF를 반대로 공매도하는 SARK ETF만 상승한 모습이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물 테마 ETF인 FIW ETF가 5%가량 급등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은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시간의 장에서 역시 성과를 뒤집을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렇게 오늘은 모든 분야가 하락한 모습을 보인 좋지 않은 장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분이 꿀꿀할 수는 있겠지만 요 며칠 좋았던 흐름을 생각하면서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둘 다 전일 종가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올라오려는 모습인데 힘을 내서 장 후반에는 많이 회복이 되어 있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요. 기관들은 오늘 열심히 매도를 하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지만 국내 시장은 장 마무리까지 힘을 내서 다시 반등에 올라가길 기대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을 시작해서 1200원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9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환해지가 안 된 해외 추종 ETF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드디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어서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또한 1.56%까지 올라섰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역시나 기술주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다가오는 3월에 금리를 0.25%만 올릴 것이 아니라 0.5%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7월 초까지는 기준금리를 1%로 높이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전월 동월보다 7.5%가 급등했는데요. 이 수치는 월가가 예상한 7.3%의 수치를 상회한 수치고요. 1982년 2월 이후에 4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 수치로 전월 7%보다 그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미국 증시의 흐름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업들은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요. 주요 기업인 엔비디아가 16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주에 미 중앙은행 패드의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주를 이을 전망이고요. 지난달 말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도 16일에 발간이 됩니다. 얼마나 패드의 위원들이 정례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지표도 또 나오는데 15일 화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되고 16일 수요일에는 수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게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럴 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어디 비중은 줄이고 어디 비중은 높이라는 전략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전방위적인 산업 분야에 골고루 분산이 된 투자자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 중인 투자 종목은 아마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주 투자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만큼 어차피 사이클은 돌고 돌아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같이 기술주에게 힘든 시간에는 그저 다음 상승 사이클이 오기 전에 그저 수량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싸게 수량을 더 많이 모은 만큼 다음 상승 사이클이 오면 그만큼 성과가 올라가잖아요.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지금같이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지치지 말고 수량을 모아나가는데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CPI가 높게 나오면서 또다시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다소 좋게 나와서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하는 생각과 함께 시장이 조금씩 더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해봤는데요. 역시 쉽지 않은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아할 뿐이고 시장이 힘들어하면 어차피 올라갈 투자 종목들 올라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매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 생활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힘드신 투자자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달해보고 싶고요.
그 무엇보다도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확고한 자신의 투자 기준과 가치관이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한 정확한 투자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투자에 항상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힘내서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저녁에 올라갈 국내 증시의 마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